진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서 김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살의 그녀에게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의 신영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업부에서 근무하게 된 김신영입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자 동료들은 호감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신영의 첫인상은 누구에게나 좋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영업부 사무실은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신영은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이태훈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신입이시죠? 저는 이태훈입니다. 작년에 들어왔어요. 태훈은 온화한 인상의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설명 덕분에 신영은 부서 분위기를 금세 파악할 수 있었죠. 첫 주가 지나면서 신영은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났고 고객 응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점심시간이면 태훈과 함께 식당에 가서 회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신영 씨는 정말 일 잘하시네요. 벌써 고객들이 신영 씨 찾는다고 하던데요. 태훈의 칭찬에 신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태훈 선배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동료애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영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영만 부장이었죠. 영업부의 실세로 통하는 그는 겉으로는 웃으며 직원들을 대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신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특히 여직원들을 대하는 그의 시선과 행동에서 불편함을 감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신영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최영만 부장은 진성그룹 영업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42살의 그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권력은 정당한 실력보다는 교묘한 술수와 상급자들에 대한 압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어요. 김대리, 이번 달 실적 보고서 다시 작성해. 숫자가 좀 아쉽네. 최 부장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역력했어요. 사실 그 숫자들은 최 부장이 지시한 대로 조작된 것들이었거든요. 최 부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여직원들 옆에 앉아 술을 강요했고 업무 중에도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직원들은 불편해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 회식 때 새로 온 김신영 씨도 꼭 참석시켜요. 최 부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부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신영은 업무를 하면서도 최 부장의 시선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느 상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신영 씨,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최 부장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네, 부장님.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신영은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최 부장이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 참 잘했어. 우리 부서 분위기 좋죠? 특히 회식 문화가 정말 좋거든요. 최 부장은 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내렸습니다. 그 순간 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태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그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자신이 나서기에는 상황이 애매했죠. 최 부장의 갑질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고 자신의 실수를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어요. 실적 조작은 일상적이었고 그 결과 전체 팀의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참 건방지다니까. 예전에는 선배들 말씀 잘 들었는데 최 부장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신영을 흘끔 쳐다봤어요. 신영이 자신의 부당한 요구들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걸 불만스러워하는 표현이었죠. 오후 늦게 신영은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신영 씨, 조심하세요. 최 부장님이 요즘 신영 씨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걱정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부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리는 원래 회식이었죠. 신영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참석했어요. 첫 회식이라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요. 신영 씨는 여기 앉으세요. 최 부장이 자신의 바로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영은 내심 불편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태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식이 시작되자 최 부장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술을 권했어요. 신영 씨, 회사 생활 잘하려면 술도 좀 마셔야지. 자,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묻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신영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최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맥주라도 한 잔만. 회사 분위기 파악도 해야 하고 말이야. 최 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신영 앞으로 밀어내며 계속 권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 부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신영의 어깨에 팔을 걸치려 하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려고 시도했어요. 신영은 몸을 피하며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최 부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참 재미없어. 예전 여직원들은 훨씬 활발했는데 말이야. 최 부장이 술김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성희롱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 그만 좀 하세요. 신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신영과 최 부장에게 집중되었죠. 최 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분노가 컸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했나? 네, 부장님. 저는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최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김신영. 너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굴고 있는 거야? 영업부에서 나가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의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태훈이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신영 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최 부장의 분노는 이제 태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네가 뭔데? 술에 취한 최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태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최 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신입 주제에 어디서 나대고 있어? 무릎 꿇고 빌어. 최 부장의 명령에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태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신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어제 회식의 여파로 무거웠습니다.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때문에 태훈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죠. 그녀는 태훈의 자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훈 선배,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신영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신영 씨. 제가 나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태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최 부장이 출근하자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태훈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반항한 태훈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었거든요. 이태훈, 어제 작성한 보고서 어디 있어? 최 부장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태훈이 서류를 건네자 최 부장은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잘 쓰겠다. 다시 해.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훈은 서류를 다시 가져가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 보고서는 평소 최 부장이 칭찬했던 수준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트집을 잡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태훈에게는 휴식이 없었어요. 이태훈, 점심 먹지 말고 이 자료 정리부터 해. 오늘 오후 회의에서 써야 하거든. 최 부장의 지시였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태훈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와 씨름해야 했어요. 신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태훈을 돌아봤지만 그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없어 결국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되자 최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태훈, 이 자료 설명 좀 해봐. 내가 정리한 거니까 당연히 내용 파악하고 있겠지? 태훈이 설명을 시작하자 최 부장은 중간중간 끼어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게 맞나? 확실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 그래.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으며 태훈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태훈은 홀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태훈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훈, 내일 발표 자료 준비해야 하니까 오늘은 야근해.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도 돼. 최 부장의 명령이었어요. 신영은 태훈에게 미안한 표정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이 퇴근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태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태우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을 도와준 것은 옳은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태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신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태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태훈에 대한 최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고 사소한 업무만 맡기며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태훈의 얼굴에는 점점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이태훈, 복사나 하고 있어.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마. 최 부장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업부 핵심 업무에서 완전히 소외시키려는 의도였어요. 태훈은 묵묵히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입사원 때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은 그런 태훈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태훈이 이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태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신영 씨. 이런 일로 신경 쓰지 마세요. 태훈은 여전히 강한 척했지만 그의 어깨는 많이 처져 있었어요. 오후에 들어서 최 부장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태훈이 작성한 서류를 보더니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그만둬.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최 부장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최 부장은 더욱 화가 났죠. 대답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한 녀석이네. 최 부장이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죠. 여보세요, 할아버지? 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영아, 웬일이니?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신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 부장의 성희롱과 갑질,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태훈이 받고 있는 괴롭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전화 저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알겠다. 내일 인사부로 그 최 부장이라는 사람과 태훈이라는 직원을 불러라. 할아버지, 하지만 신영이 망설이자 전화 너머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신영아,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기 전에 내 가족이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한 직원이 고통받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 진성그룹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신영은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회사에서의 평범한 생활도 끝날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훈을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영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태훈도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어가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배, 내일은 좀 나아질 거예요. 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신영 씨.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힘이 나네요. 신영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인사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영만 부장님과 이태훈 씨, 오전 10시에 인사부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네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전달했어요. 최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사부에서 왜 갑자기 부르지? 하지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회사에서 쌓아온 지위와 인맥을 믿고 있었거든요. 태훈 역시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최근 최 부장과의 갈등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걱정할 것 없어, 이태훈. 그냥 일상적인 면담일 거야. 최 부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태훈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10시가 되자 두 사람은 인사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 부장은 계속 태훈을 압박했어요. 너 혹시 회사에 이상한 말한 거 아니지? 그랬다간 정말 회사 못 다닐 줄 알아.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 부장의 협박이 두려웠어요. 정말로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사부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인사부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의실 안의 광경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 회의용 테이블 맨 끝자리에 진성그룹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신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태훈 역시 당황했습니다. 신영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회장과 함께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회의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영아,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최 부장인가? 그 말에 최 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최영만 부장님이세요. 신영의 대답에 태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라고? 그 순간 태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신영 씨가 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최 부장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최 부장,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들을, 특히 여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한 직원을 괴롭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회장의 시선이 태훈에게로 향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신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최 부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신영이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회장의 손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태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신영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실제로는 회장의 손녀였다니,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펼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최 부장,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최 부장은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그동안 조작해온 실적 보고서와 비리 증거들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부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죠.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당신의 영업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태우는 충격에 빠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알던 신영이 진성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최 부장의 비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허위 실적 보고,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최 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최 부장, 변명은 그만두세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태훈 씨를 괴롭힌 것은 개인적인 복수였죠. 신영이를 보호한 것에 대한 보복 말입니다. 태훈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신영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 회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을요. 이태훈 씨, 회장이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동료를 보호하려 했던 것은 진정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어요. 태훈은 당황하며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죠. 신영은 태훈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 그리고 태훈이 자신 때문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어요. 회장은 최 부장을 향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최영만 부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 부장은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그의 애원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이태훈 씨. 회장이 다시 태훈을 불렀습니다. 당신에게는 특별 포상과 함께 승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태훈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최 부장은 마지막으로 태훈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선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권력을 잃은 그는 그저 초라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 태훈과 신영은 복도에서 마주섰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훈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신영을 바라봤습니다. 신영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태훈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던 동료가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웠거든요. 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신영과 함께 점심을 먹고
업무를 나누며 쌓아온 동료애가 진짜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최 부장님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개입하면 선배가 더 힘들어질까봐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일반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영업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태우는 신영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 정체를 숨겼던 것도 선배가 고생하게 만든 것도 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신영 씨가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이해해요. 태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 된 것 같네요. 영업부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인사부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최영만 부장의 해고와 이태훈의 특별포상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술렁였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그동안 최 부장의 갑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훈과 신영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에는 아직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선배,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날 회식 자리에서 신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고마웠고요. 오후에 회장이 직접 영업부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회장은 태훈을 불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태훈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회장의 공개적인 칭찬에 태훈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신영이 태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선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실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신영의 미소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훈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영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선배,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태우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용기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건물을 나서며 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하루였어요. 고난 끝에 찾아온 희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연까지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기대되었습니다.